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동 미래탐구에서 대1고등학교 영어를 맡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설명의 첫 순서라 스몰톡도 하고 분위기 좀 풀고 이러고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대1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도 조금 빨라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으신데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놓치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화면이 멀어서 자세히 안 보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블로그에 미리 이 PPT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잘 안 보이시거나 놓치신 부분을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대1고 영어 이지윤 검색해 주시면 블로그에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1고 영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출제 비중이 출제 범위나 이런 부분이 평이한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대1고등학교는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이 지역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어가 약 1000개라고 써 있는데 제가 공을 실수로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라 1000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000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시험 범위 안에서 1000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표제어는 한 7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표제어만 외워서는 절대 대비가 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그리고 예문까지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개 정도를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 단어장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부교재에서 압도적 비율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거의 반절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는 7문항 정도 나오고 한 20점 정도 배점이 되는데 사실 교과서 내용이 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은 쉬우니까 그냥 대충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점이라는 배점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을 뿐더러 서술형 2문항이 꼭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서술형 2문항이 꼭 나오니까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법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오피셜하게 학교에서 어법 서술형 절대 안 내겠다, 100%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4번의 시험 중에서 서술형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출제된 적은 딱 한 문항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적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많은 시험 범위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법 서술형보다는 내용이나 흐름 위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어장 같은 경우는 객관식 내문화 한 약 8점 정도가 고정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식 28문항, 서술형 6문장, 총 3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아까 범위도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문항 수도 엄청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29에서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4문항 더 있는 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술형이 40점입니다. 서술형이 40점인 학교는 대1고등학교가 유일해요. 정말 서술형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통과 수업 설명도 들으실 거고 국어 설명도 들으실 거지만 모든 내용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대1고 영어는 서술형이다. 이 문장 한 문장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1고 영어는 서술형이다. 대1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술형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배점, 최고 난도의 서술형 문항의 학습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첫 시간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영어 항상 A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나 고3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때 1등급도 나오고 100점도 맞은 적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 영어 못하는 아이가 아닌데 그래도 대1고 영어 가가지고 1등급은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지금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영어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내신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 점수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이한 난이도가 40에서 45%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로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영어 점수로 영어 실력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45점이 최대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서 내 기본 실력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문항은 45문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법 서술형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대1고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법이 돼야 서술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법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서 2문항 정도 나오고 부교재에서 4문항 정도 나오는데 교과서보다 부교재가 월등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1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교재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낸 다음에 나머지 확보된 시간을 고난도에 쏟아부어서 고난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 어휘인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16개의 단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수 문제가 가장 고등학교에서 어렵고 악랄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16개의 단어 중에서 15개를 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를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의 조금 뭔가 의지를 꺾어버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 300% 내가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표제어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이 있으니까 질문 한번 할까요? undertake 뜻이 뭐죠? 써있긴 합니다. 맞아요. 착사하다 떠맡다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뜻 말고 그 밑에 있는 뜻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이거를 맞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유반이어까지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어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예문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단어장에 있는 예문 학습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개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유형이죠. 근데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심지어 이거는 변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문장 구조를 바꾼다든지 문장 형태를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바꿔서 출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상황에서는 나는 처음 보는 문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새로운 문장 안에서도 구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굉장히 고난도 유형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서술형인데요.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지를 영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본문이 그대로 나왔다면 시험 공부하는 중간에 내가 중요한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찝어줄 거고 그거를 암기한데도 그대로 써면 되는 그런 무난한 문장이 아니라 요지 영작입니다. 요지 영작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한국어로 된 글 읽고도 한국어로 한 줄 요약을 해봐라 했을 때 요지를 말해봐라 했을 때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영작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지 영작은 완벽한 암기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새로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요지 같은 거는 요지나 요약 문제 같은 경우는 대비를 시켜주겠지만 당연히 100%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100%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서 완벽 암기 대비가 불가능한 요지 영작이고요. 당연히 한글 해석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형 변화까지 하고 새로운 단어까지 추가하러 갑니다. 그래서 완전 극악무도한 난이도의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점 보시면 서술형 문항이 8점, 7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점도 높아요. 근데 제1고등학교 영어 1등급의 컷은 90점 초반에 형성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항 하나 틀리고 객관식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리면 바로 1등급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서술형이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사실 이때 등급컷이 1등급이 80점 초중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차 싶었는지 이제 기말고사 때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하셨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 좀 완벽 암기 대비가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영작하는 그런 비중을 조금 늘리셨고요. 친절하게 한글 해석까지 주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형 변화 너한테 바라지도 않는다. 새로운 단어 추가하지 마라.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써라. 이렇게 간략하고 단순해진 조건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서술형 난도를 조정함으로써 조금 등급컷을 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고 영어는 서술형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서술형으로 선생님들께서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에서 4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조금 총 정리를 해둔 거고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번입니다.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리지만 범위도 많고 문항도 많고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상위권이 조금 공부의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미 잘하는 영어 기본 실력이 탄탄한 학생들이 준비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럼 그런 학생들이 1등급에서 잘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영어를 어려워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 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론 내가 영어를 지금 잘하는 친구다,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까지 공부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실력으로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5점밖에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신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내가 만약에 영어랑 별로 안 친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포기하기가 쉬운 구조예요. 왜냐면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 단기간에 시험 대비 기간에 조금 뭐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구조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단어 암기잖아요. 근데 단어 암기 막 1000개씩 하라고 하고, 부교재도 막 다른 학교들보다 2배 이상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담을 쌓기가 쉬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험을 내가 한 4주에서 5주, 6주, 7주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막 40점씩 막 끌어올리지는 못할지언정, 물론 그렇게 올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저번보다 내가 찍어서 맞은 문제가 아니라 풀어서 맞은 문제가 좀 늘어났다든지, 조금 더 어휘랑 어법을 조금 더 많이 맞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좀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 첫 번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전에,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2학기 단어를 미리 외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방학 기간에 좀 집중해서 단어 같은 거 미리미리 암기해두고 해야 매번의 시험 대비가 조금 덜 수고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비 방법을 녹여낸 제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 내신 대비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크게 2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는 친구랑 공부를 안 하는 친구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왜 이제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전 대비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1고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실전으로 이렇게 대비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시간을 재놓고 대1고랑 유사한 시험 문제로 시간 관리까지 하면서 OMR 체킹까지 시간 관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옆에 경쟁자들이 함께 있는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대비를 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시험 상황 속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문항 결코 적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서술형이 40점입니다. 게다가 서술형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답형도 서술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빈칸에 그냥 단어 하나만 써놓거나 뭐 기호를 찾아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 하나, 2개 쓰는 것도 서술형이라고 치는데, 대1고 같은 경우는 6문제가 전부 다 영작 서술형입니다. 단어 하나 쓰는 건 서술형이라 치지도 않아요. 문장을 엄청나게 긴 문장을 6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의 압박이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실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본격적인 입시 시작이니까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으쌰으쌰 했는데, 그 의욕이 1, 2주 만에 꺼져버립니다. 왜냐면 뭐를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키워드를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준 역설계, 그리고 전 과정 일관 구조, 실전형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기출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제가 매번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기출 분석지인데, 여기에는 어법, 어휘, 문장 변형 포인트 적혀 있고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법 개념, 그리고 대1고 영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출제 포인트, 그리고 그에 따른 평소 공부법, 그다음에 심지어 긴장되는 시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까지 전부 다 녹여낸 기출 분석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옆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이 부분만 복사해가면 안 되냐, 약간 이 부분만 찍어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아직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해주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출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제 모든 커리큘럼이 다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 제 수업, 제 커리큘럼에 있는 과제, 테스트, 그리고 실제 학교의 시험까지 전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해봤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은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런 말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특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누적 포스트 테스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가 굉장히 많고요. 문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항 같은 경우 첫 문장 읽고 1초 컷, 3초 컷 풀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 서술형 문항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득점을 해서 1등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만 읽고 주제 내용을 확인하는 누적 반복 테스트를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1초 컷, 3초 컷 내에 쉬운 문항들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단계적 누적 학습이 가능하게 숙제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위가 많기 때문에 1주차 때 배웠던 내용이 4주차 되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긴장감이 또 그때 확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왜 분명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문제도 풀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또 새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부담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주 주간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1주차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점차 분량은 점점 비중은 적어지겠지만 새로 배운 내용이 많아지고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 반복 복습했던 내용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단계적 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좀 숙제를 편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편집 자체가 수고로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다 출제를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다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간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동형 모의고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형 모의고사 적중률은 조금 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일 지문이 동일한 유형, 동일한 밑줄로 나온 것은 둘째치고 좀 동일한 번호를 제가 9번으로 출제했는데 9번으로 똑같이 나온다던가 1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출제했는데 똑같이 9번이 1페이지 좌측 하단에 2페이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적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조가 뭔가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 적중률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숙제 때 같이 풀었었잖아, 혹은 수업 시간에 내가 강조했었잖아. 그래도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이들이 시험 때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적중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저는 최종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 그때 최종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해서 적중한 문항만 적중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많이 그 부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률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도 이제 반영이 되긴 하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놀랍게도 남학생들의 손필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고들이랑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는데 남학생들 손필기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 학생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해왔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 동형 모의고사 출제하게 손필기 학교 수업 필기한 것 좀 갖고 와봐. 그거 반영해서 내가 동형 모의고사 출제할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이 적중이 많이 되고 자기의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보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의 행동이 결과로 바로 보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질 때 뭔가 동기부여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내가 손필기를 제공을 했더니 그게 적중률이 높아서 내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열심히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과 이 학생 둘 다 다른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고 빨리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보냈는데 왜 빨리빨리 확인 안 해주냐 이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답장을 조금 수업 시간이라 답장을 늦게 했더니 확인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찡찡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실전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좀 보여드렸다면 이제 혼자서도 멈추지 않게 하는 관리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의욕이 팍 꺾이는 이유는 뭐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고 중간에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이 점수를 맞으려면 이것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1주차 때는 2주차 때는 3주차 때는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네가 그래도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이것까지 했으면은 2등급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공부하는 남자애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절대 그렇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별 단계형 투두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끊임없이 시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래서 막연함을 제거해서 성취감을 누적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2주차 때 여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여기까지 못 끝냈네. 그러면 여기 영어에 조금 더 시간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 있는 학습이 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갖고 와가지고 저랑 점검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있고요. 좀 막혔던 부분이 있으면 왜 이 부분이 막혔는지 제가 다 일일이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후에 당연히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내신 대비가 시작할 수 있지만 보통 1, 2주 정도 휴강을 하잖아요. 기간상.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의 관리가 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등원을 하시지 않아서 원비 같은 거는 부과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거기까지가 제 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가버리지 않는 이상 저는 자기 성찰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별 약점 보완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고 영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대비 기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그
내에 대비를 다 끝내기에는 뭔가 어휘가 조금 더 부족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법이 조금 더 부족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 상황별에 선행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맞춤형으로 이제 보완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준다고 해서 당연히 애들이 시험도 끝났는데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놀고 있는데 그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이제 인증까지 하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내가 준 자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단어 암기한 거 찍어서 보내라 하고 문제 풀어서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 1, 2주의 휴강 기간마저도 조금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남들 놀 때 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네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데 힘이 덜 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남고 애들하고 많이 수업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남고 학생들이랑 굉장히 잘 소통도 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대1로 초밀착해서 정보 수집하고 클리닉 시간에 당연히 이제 자주 등원할수록 제가 그 학생의 조금 성향을 파악하기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학생의 테스트 페이스라든지 뭐 수업 중 집중도라든지 과제 완성도, 학습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고민 및 해결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에는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주간학습 안내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어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정확히 보셨는지 이렇게 박수치면서 웃었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사실 24시간 질의응답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눈에는 이거를 질문했다는 것은 나머지 10개 이것도 모른다는 거 이것도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를 질문했는데 저는 10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까지 해서 이 아이의 약점을 완벽 보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때 이제 10시 정도에 첫 질문을 보냈던 것 같은데 1시에 이 쌤 이러다 밤새겠어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서 좀 아이한테 질척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생활 힘들고 시험 대비기가 힘드니까 좀 뭐 느슨해졌다 싶을 때 이벤트도 하고 뭐 챌린지도 하고 뭐 과제 잘해온 사람, 성적 뭐 잘 맞은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성적을 많이 올린 사람 이런 식으로 치킨도 주고 뭐 베라도 주고 뭐 이러고 있고요. 사실 성적 향상 사례랑 후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저녁에 블로그에 미리 이 PPT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블로그에 대일고 영어 이지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수강 후기도 많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에서 막 100점 맞기 힘든데 100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것도 수강 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남학생들이 편지 써준 거 너무 고마워요. 저랑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저랑 공부해서 영어가 재밌어져서 여기 보시면 이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여행 때 영어책을 가져가가지고 공부를 해왔다고 해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고 신선해서 찍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수업 시간 2시간 전인데 애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진행 상황이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근데 보완할 거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낫겠지 해가지고 저 2시간 전에 이렇게 와글와글 모여서 수업을 먼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 수업에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3가지 있습니다. 강사가 편한 루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양치기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해 없이 그냥 본문만 외워라 달달달 외워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한 기분만 남기는 수업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른 채 버티는 학습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척 넘어가는 수업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답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진짜 아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학습 설계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와 목적을 먼저 설명해서 무엇을 위해 왜 이걸 하는지 알게끔 하고요. 그리고 강제력에는 당연히 이해와 납득이 동반되어야 그게 학습 지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10번의 내신을 치를 겁니다. 근데 한 번 시험 보고 이제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취감, 효능감,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멘탈을 형성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끊임없이 돕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와 대일고를 가장 잘 아는 책임 수업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버겁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는지 알고 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남기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강사 이주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